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차량용 고인물 설계 해석과 최적화를 발표할 팀 고인물의 김선준입니다. 발표 순서는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통해 보시듯이 경사로에 주차된 차량의 브레이크가 풀리는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이로 인해 여러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여러 어린 생명들이 목숨을 잃은 뒤 관련 경사로 주차 시 고인목 설치를 의무화하는 하준위법이 제정되었습니다만 법이 시행된 지 약 8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고인목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팀은 운전자들이 기존 고인목의 사용성과 편의성을 증대시켜 경사로 주차 차량에 의한 사고가 감소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두었습니다. 고인목 설치 실태 확인과 분석할 고인목과 타이어의 레퍼런스를 정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꽤나 경사가 있는 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고인목이 설치된 차량은 한 대도 없었으며 개중에는 짐이 실려 있는 차량도 있었습니다. 차량들의 타이어와 휠에 기입된 제품 번호를 통해 스펙을 찾아 레퍼런스 모델을 구하는 데 이용했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의 평균값 및 중앙값을 레퍼런스로 채택하였고 파트랑 구조 해석의 용이를 위해 간소화된 하중 조건과 타이어 분산력을 설정하였습니다. 차량은 총 중량 20톤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도로법에 근거하여 각 바퀴당 10톤의 축하종이 걸리는 2축 대형 차량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이때 양쪽의 하중은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타이어 레퍼런스의 경우 차량의 하중을 20톤으로 보았을 때 바닥과 닿아 있는 길의 L을 측정해 수직 방향 변이를 역산하였습니다. 고인목 표준 모델은 시판 대형 차량용 고인목들의 치수를 참고하였고 해석할 경사로의 각도는 도로법에 근거한 최대 각도인 10도 경사면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차량의 브레이크가 고장나 고인목이 모든 하중을 받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하고 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해석 조건의 발표를 담당하는 고인물팀의 정원욱입니다. 먼저 고인목이 받는 힘을 적용하기 위한 가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인목이 받는 힘은 차량의 무게로부터 나오는 수직력이며 이는 접촉된 타이어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이때 타이어는 탄성을 가지며 변이에 비례하여 반력을 가지고 고인목에 작용합니다. 따라서 타이어를 일정한 각도마다 동일한 탄성 계수를 가지는 스프링을 가진 그림과 같은 해바라기의 형태의 집합체를 가정합니다. 탄성 계수는 현장 조사에서 구한 변이를 통하여 구했습니다. 이후 지면과 고인목에 작용하는 수직력을 계산하기 위해 지면, 타이어, 고인목 이 세 개를 세트화하여 가정한 후 반력 관계를 계산했습니다. 그림과 같은 식을 통해서 반력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타이어로부터 나오는 힘은 연속적이지만 계산의 용이와 해석 시 편의를 위해서 분산력을 7개로 간소하였습니다. 총 7개의 분산력과 타이어의 변이, 해바라기 형태의 타이어 모델에서 나오는 일정 각도를 모두 미지수화하여 고인목, 타이어, 지면 간의 연립방정식을 세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24개의 미지수화식을 가지는 연립방정식이 세워지게 되었으며 이는 EES라는 프로그램의 데모 버전을 이용해서 계산했습니다. 그림은 해석 조건으로 부여할 각각의 분산력과 힘의 작용점을 나타냅니다. 고인목은 마찰에 의해서 바닥면이 고정된 상태고요. 분산력은 경사면의 수직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때 고인목은 모델의 적용 시 편의를 위해서 직교좌표계의 벡터 힘, 면적에 가하는 압력 등으로 미리 계산해 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인목에 적용할 물성치에 대한 선정인데요. 시장조사에서 시판되는 화물 차량용 고인목은 대부분 합성고무를 사용합니다. 합성고무의 종류 중에서도 타이어의 재료나 신발, 그리고 산업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SBR을 선택했습니다. 이때 물성치가 온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저희는 사용 온도 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평균을 선정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고인목의 형상을 최적화함에 있어서 최우선순위에 둔 건 경량화인데요. 현재 시판되는 고인목의 무게는 6에서 11kg입니다. 특히 화물차량의 경우에는 운전석과 화물칸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높아서 경량화 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470법 적용에도 유리한 형상으로 설계해서 복잡한 형상 때문에 증가되는 생산 비용을 억제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석 파트를 담당하게 된 고인물팀의 허명재라고 합니다. 해석 조건으로 물성치는 SBR 소재를 적용하였고 바닥면은 고정시켰습니다. 힘의 작용점을 7개로 나누었고 방향은 경사면의 수직 방향으로 하여 힘을 가하였습니다. 형상은 NX로 모델링 후 파트란에 적용하였습니다.
XY 방향의 변형량과 전체 변형 스트레스 텐저를 비교하였습니다. 손잡이 부분은 제거하였고 메쉬의 개수는 제한 내에서 가능한 많은 수로 설정하였습니다. 시판대는 가장 일반적인 고인목의 형상입니다. 이것을 표준 모델로 설정하겠습니다. 해석 결과는 아래와 같으며 앞으로 다른 형상들의 결과는 슬라이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A타입입니다. 시판되는 형상으로 중앙수직 부재가 중심이며 보강재로 추가 지지하는 형태입니다. A1입니다. 경량화를 위해 중앙수직 부재를 남기고 보강한 형태입니다. 표준 모델 대비 47.7% 경량화되었습니다. 이후 형상들에 대한 경량화 정도는 슬라이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2입니다. A1보다 더 보강된 양상입니다. 형상 B입니다. 표준 모델을 바탕으로 응력을 받지 않는 부위를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다음은 형상 C타입입니다. 수직 방향으로 재료를 제거하여 경량화하였습니다. 높은 안전율 최우선으로 20에서 30% 경량화하였습니다. C1입니다. 표준 모델 뒤쪽에 일정한 간격으로 재료를 제거하여 경량화하였습니다. 형상 C2입니다. 구멍 뚫린 벽돌을 모방하여 경량화하였습니다. 다음은 형상 D타입입니다. 하나의 평면에서 일정한 도형의 패턴으로 많은 무게를 경량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하나의 평면에서 이루어지는 구조로 사출 공정에도 굉장히 유리한 설계입니다. D1입니다. 반복되는 정삼각형 패턴으로 설계하여 경량화하였습니다. D2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육각형 패턴으로 설계하여 경량화하였습니다. D3입니다. 원형 패턴으로 설계하여 경량화하였습니다. D4입니다. 트러스 구조를 적용하여 설계하였습니다. D5입니다. 다른 모델들과 달리 수평 방향에서 패턴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형상 E타입입니다. 형상 D타입에서 힘을 받는 접촉면을 보강하였습니다. 필렛을 적용하여 응력 집중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여드릴 형상인 E1, E2, E3는 앞에 D1, D2, D3에서 파생된 형태입니다. 결과값은 슬라이드로 간단하게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형상 E1입니다. 형상 E2입니다. 형상 E3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형상입니다. 형상 F1입니다. 경사면이 곡률을 가진 형태입니다. 이때 곡률은 타이어의 표준 모델 타이어와 일치시켰습니다. 해석 조건은 밑면을 고정시킨 채 곡면의 넓이와 고인목에 가해지는 힘을 이용하여 압력을 적용하였습니다. 형상 F2입니다. 흥미로운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본 형상인데요. 단순한 궁금증으로 설계해보았습니다. 해석 결과 변형량이 18cm 넘는 값이 나타나여 파단이 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구조 해석 결과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서 순위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과로는 XY 방향 그리고 총 변형량, 스트레스 텐서에서 형상 C2가 가장 안정적인 구조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C2의 경우 경량화 측면에서 비교적 좋지 못한 것이 단점이었습니다. 반면 형상 D타입의 경우 50% 이상의 경량화를 보여주며 C2 다음으로 우수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결과를 종합해보면 D3의 경우가 가장 우수한 형상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추가로 사출 공정에 유리하여 생산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하중의 안정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경우에는 형상 C2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선 진출 후 자체적으로 피드백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화물차용 고인목을 선정한 이유는 화물 차량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더 치명적이고 승용 차량보다 더 가혹 조건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고인목만 단독으로 해석한 이유는 노드수를 확보하기 위함과 조건 설정의 용이성 때문입니다. 7단계 분선 하중을 15단계로 늘려 비교한 결과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철제의 경우 타이어의 손상 위험과 부재의 부식성이 문제가 되었고, 목재의 경우 습기에 취약하며 내구성이 떨어집니다. 플라스틱 소재의 경우 파손 시 잔해가 비산되는 문제점이 있고, 복합재료의 경우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고인목에 작용하는 수평력의 경우 추가 해석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선품의 실용성을 제고했을 때 경량으로 얻는 이점이 확실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생산 공정의 용이성 또한 저희들이 고려를 하여 설계하였기 때문에 실용적인 설계라고 생각합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고인목 하단의 그 노면하고의 마찰력은 어떻게 모델링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한 굉장히 다양한 그 노면의 상태나 뭐 온도, 그다음에 날씨 이런 미세한 습기 같은 게 있으면 굉장히 유막이 생길 텐데 그런 환경 조건이 고려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주신 환경은 저희가 일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게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차량의 무게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수직력이 크다고 판단하였고, 그로 인해 마찰 계수가 낮아지더라도 발생되는 마찰력이 크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따라서 추가 해석 시에는 말씀드린 발표 때와 같이 고인목은 그냥 지면에다가 고정시킨 채로 계속 해석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과정인데 그 마찰력을 극대화하는 어떤 바닥 접촉면의 형상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고려할 생각을 혹시 하셨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모델링 관련된 그 한계나 그 메시의 개수 이런 것 때문에 과감하게 삭제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솔직히 저희도 이제 많이 시판되는 고인목 중에서도 그 밑에 바닥의 형상에 스파이크라든지 아니면 이제 굴곡 형상이 있는 그루브 형상이 있는 제품도 있었습니다만은, 말씀하신 것 같이 노드수에 대한 제한 때문이랑 저희가 또 이제 시간적인 여유랑 저희 또 팀의 한계 때문에 저희는 단순히 가정하고 넘어가자라고 하고 이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도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보통 하셨을 것 같은데, 보통 해석을 할 때 신뢰성 확보하기 위해서 메쉬 센시티비티 체크를 하잖아요. 네, 더구나 이게 이 고인목 구조 자체가 그냥 다 채워진 부분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살 빼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그 메쉬 체크를 해보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하중 조건 고려를 하실 때 사실 모르겠어요. 확실히 모르겠는데 하중 같은 경우에 이제 스태틱 해석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중이 가해지는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고인물 고일 때라든가 아니면 뺄 때, 이럴 때 이제 살빼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순간적으로 이제 그런 짧은 시간에 가해지는 하중 같은 경우는 이것도 좀 더 쉽게 되겠다. 스태틱 해석을 했을 때 문제 없던 정도가 그런 식으로 하중 조건을 좀 샷까지는 아니더라도 순간적으로 가해지는 다이나믹 이펙트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우려를 하지는 못하였고요. 저는 다만 메시를 선정할 때는 메시의 수를 가능한 많이 가져가려고 저희 균일한 형태에서 선정하려고 했던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신 임팩트에 관련해서는 충격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제 그래서 저희가 가혹 조건이라 판단해서 화물차용으로 레퍼런스를 잡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임팩트에 대해서 정확히 어떠한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조사나 해석을 할 때도 좀 넉넉하게 잡은 감이 있었고요. 이제 말씀하신 임팩트에 대한 정확한 고려는 이제 저희 팀의 또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심사위원분들께서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기입니다. 아마 그 고인목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뭐 경계 조건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그 경계 조건 움직이지 않는다고 이제 가정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SPC 포스라든지 그런 걸 반력들을 확인해가지고 정말 움직이지 않는지 그걸 확인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하자면은 사이드 포스가 과도하게 걸릴 수 있는 걸 확인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피드백 잠깐 슬라이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갔는데요. 그 말씀하신 사이드 포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려한 점은 이제 고인목을 차량이 보통 경사도 주차 시 대각선 방향으로 전륜의 좌측, 후륜의 우측 이런 식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거치하는 걸 일반화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수평력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판단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저희가 레퍼런스로 선정한 차량에 대해서 요 방향의 힘을 따로 수평력을 계산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힘을 저희가 구해서 똑같은 면에다가 작용해가지고 나타나는 변이나 아니면 스트레스 텐서 부분을 관찰해봤는데요. 그렇게 큰 변화가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근데 시어 포스가 어떻게 단위가 밀리미터죠? 노멀도 밀리미터 표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노멀 포스를 주었을 때 나타나는 변이와 이제 시어 포스와 함께 주었을 때 나타나는 변이를 고려해서 만든 표인데 이거는 저희가 작성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중을 한번 확인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네, 맞습니다. 노멀 컴포넌트하고 시어 컴포넌트하고 비교가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그거하고 그 다음에 프릭션 코에피션트하고 관계 그런 것들 한번 봐서 시어 포스가 충분히 작다, 그런 것들을 확인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맡았는데 청계산으로 해가지고 여기 슬라이드에는 지금 사진이 없습니다만 실제로 계산했을 때는 안전 범위 내에 들어온 걸로 판단을 해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다 확인이 되었던 부분입니다.